새롭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한 충청권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개최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영환 지사의 복지 공약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순탄치 않을 내년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등 잇따른 성비위로 체면을 구긴 충북교육계가 고강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비위는 최저 중징계하고 승진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지역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음성군 소속 공무직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통은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은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주말 오는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선정됐지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대표단은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4년 전 대회 유치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시종 전 지사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순간 네 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 대표단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돼 국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충청권 대표단이 대회 유치 이틀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서 4개 시도지사는 450만 충청인들의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탄소 중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런 면에서도 하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광주 대회까지 모두 3차례 열렸는데 대회명을 세계대학 경기대회로 바꾼 이후에는 첫 개최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경쟁지였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비해 시설이나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14대 7의 완승. 대표단은 100만인 서명부를 비롯한 적극적인 유치 열망이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전 처음으로 이 대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던 이시종 전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도 MBC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충북의 체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면서 김영환 지사와 도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진짜 아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신 우리 김영환 지사님, 황영우 의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청권이 국제적 수준으로 한다는 게 좀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이제 오는 2027년 여름에 펼쳐집니다. 4개 시도 공이 30개 경기장에서 18개 종목이 치러지는데요. 충북에서는 11개 경기장에서 9개 종목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2년마다 홀수해에 개최됩니다. 여름에는 하계 대회가, 겨울에는 동계 대회가 각각 열립니다. 내년은 중국 청도와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2025년에는 독일 라인루어와 이탈리아 튜린에서, 그리고 2027년에는 충청권 4개 시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유치한 하계 대회는 오는 2027년 8월에 열립니다. 150여 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년도 기준 17살에서 25살 사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종목은 육상과 양궁, 농구, 태권도 등 18개 종목, 모두 30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충북에선 11개 경기장에서 9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김순영 양궁장과 탄금호 조정 경기장 등
7곳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보수하고 축구가 열릴 증평 종합운동장과 태권도 유도의 충주 전통 무예지능시설, 농구 경기장인 오창 산업단지 체육관은 애초 짓기로 했던 경기장을 서둘러 건설합니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열릴 체육관 한 곳만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위해 청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회 유치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설되는 경기장은 1개이고요.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대회 유치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체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역시 지속 가능한 경기장 활용과 지역 사회의 체육 활동을 강조했다며 충청권 개최지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4개 시군의 공동 개최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효과는 늘리는 고효율 저비용 국제대회를 꾀하게 됩니다. 5천억 원을 들여 2조 원 넘는 경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최를 통해 충청권 광역 경제권이라는 메가시티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충청권이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계기로 메가시티로서 큰 블록화가 돼서 국가 경제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잔치인 세계대학 경기대회. 이제 5년 뒤 충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오리 7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충주시 대서면의 한 농장이 H5N1형 AI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 오리 7,300마리는 모두 열처리됐으며 반경 1km 이내에는 가금 농가가 없어 예방적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진천과 청주, 충주의 농가 8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광역 울타리 안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양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대강면과 단양읍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체가 잇따라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의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1년 동안 충북에서는 단양과 제천, 충주와 보은 등 4개 시군에서 누적 265건의 감염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한 지사의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범 사업을 앞둔 의료비 후불제와 또 대폭 축소된 감사 효도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당장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이 은행에서 의료비를 빌린 뒤 3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와 끝내 갚지 못한 돈은 충청북도가 대신 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 9만 8천여 명으로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심뇌혈관 등 6가지 질병 치료가 가능하며 청주와 충주, 제천 등 5개 시군 12개 종합병원이 참여합니다. 충청북도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농협은행이 25억 원 한도로 대출을 담당합니다. 내년 1월 시범 도입을 앞두고 충북도의회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지윤 의원은 대출 가부 통제 기한을 충청북도가 30일 이내로 너무 길게 잡아 빠른 대응이 어렵고 의료 취약계층이라도 기존 다른 대출에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의료비 대출과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농협하고 그 자금을 대는 데가 있고 그 채권을 또 보호해야 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상에서는 보호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의원은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요구하면서 충청북도가 대출기관인 농협에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도가 약정한 이자는 기본 6%에 원금 지연, 연체 이자 9%입니다. 도에서 이자를 6.5%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이게 도 금고를 농협에다 예탁할 때 지금 현재 평균 한 2%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금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연 30만 원에서 80세 이상 연 10만 원으로 쪼그라든 감사 효도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도 지지부진하다는 여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고 도민과의 신뢰, 도민과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체감 정도가 너무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당 의원도 예산의 70%를 시군에 전가해 분담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사님 공약이었지 시장 군수님들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재원 비율을 분담 비율을 보면은 시군이 훨씬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충청북도는 3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위해 123억 원, 의료비 후불제에는 9억 2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달 말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또 한 번 경랑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등 잇따른 성사건이 발생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중징계하고 승진은 물론 급여까지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성비위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학생과의 성관계, 그리고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의 교직원이 올해만 무려 19명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교직원 성비위에 교육청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비위를 저지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교관급 이상이나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고 복지 점수와 성과 상여금 같은 급여도 최대 9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기관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성비위 예방교육과 연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관 내 성비위 사안 발생 시 관련자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여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성비위 근절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합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전문가와 함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성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급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아우르는 그런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기관별로 저희가 분과를 만들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충북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성비위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학시군이 충청북도와 시군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재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시군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40대 60인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12구 참사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어제 오후 6시 34분 청주 소나무길에서 12구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1.2km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어제 집회 시각인 오후 6시 34분은 사고 당일 112에 처음 신고가 들어온 시각입니다.
이들은 최초 신고 이후 11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가 지역병원의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34.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도내 공공병원 전문의 수는 정원의 80%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가 처방과 시술을 대신하는 불법 의료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법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성군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 소속 미화원들이 음성군에 소속되는 공무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싫다는 얼핏 이해가 어려운 주장인데요. 이들은 공무직이 되면 임금이 줄고 정년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전환을 촉구하는 측에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임금 삭감된 직영화는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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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지역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업체 소속 미화원의 대부분인 70여 명이 업무 현장이 아닌 집회 현장에 모였습니다. 직영 전환, 즉 자신들의 공무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 현재의 공무직 인건비 기준대로라면 민간 소속인 지금보다 임금이 줄고 정년 이후 61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촉탁 전환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무직 전환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은 지난 7월부터 20여 년간 민간에 맡겼던 음성의 4개 청소구역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위탁업체가 계약 해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업체 소속 미화원 20여 명도 모두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당시 미화원들의 임금을 기존에 받던 환경부 고시 기준보다 적은 공무직 임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연봉이 깎이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지금 직영화에 급여를 못 맞춰주니 우리 보고 임금을 깎아라. 정년도 우리는 지금 건강하시면 65세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정년도 축소를 시키겠다. 이런 직영화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직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 저하를 겪고 먼저 공무직이 된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공무직 전환으로 오히려 얻는 이점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휴직이 6개월까지도 돼가지고 그 안에 요양을 하면서 그 다치거나 하신 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부모로서 내 자식 보러 학교 행사나 이런 거 갈 때 그런 것도 공과로 처리하면서 갈 수 있고 연차를 쓰지 않아도. 무엇보다 민간 위탁은 모든 연차 대부분이 비슷한 임금을 받는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고 퇴직금 적립도 1.5배씩 쌓여 생애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무직은 본인이 받는 임금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50%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진제라고 해갖고 퇴직금 누진제라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 1, 2년 하신 분들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10년 이상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65세였던 게 60세로 깎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정년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임금도 현재 다시 협상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영 반대 집회가 위탁체제 유지와 경쟁업체 견제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3개 업체의 3년 계약 만료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왔는데 만약 직영 전환이 안 되면 앞서 계약이 해지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 현장엔 비리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반대하는 문구가 등장했고 업체 관리자도 나와 집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성군에서 퇴출을 시켰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재계약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입찰이 들어온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전환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인 음성군의 입장은 뭘까? 직영과 민간 위탁 중 어느 것이 더 낫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영이 청소차 구입 등 초기에 수십억 원의 투자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탁업체에 매년 수억 원의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비용 절감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처우 대신 기존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싸우자는 노동자들, 그리고 20년 가까이 독식해온 수십억 원의 대행 사업권을 내놓을 처지에 놓인 청소업체들. 공무원 업무를 간소화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을 택할지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음성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청소행정 직영전환 논의는 세계 위탁업체의 계약 만료가 되기 한 달 전인 이달 말 또 한 차례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상고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충청북도의 과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1심 논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타일